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에서는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 및 규제에 관한 설명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자, 1번. 자, 개인은 자신의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다. 맞았죠? 2번. 민간경비 규제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신고제를 틀렸죠. 1번 여러분 허가제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허가제죠. 자, 2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은 모든 민간경비원을 전형적인 공무상 사인으로서 보기는 어렵지만 자, 특수경비원의 직무는 공무상 사인의 형태로 볼 수도 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공무상 사인하게 해가지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지위, 다시 말해서 공공주체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은 약간 학설상의 다툼은 있네요. 그래서 모든 경비원을 볼 수는 없지만 특수경비원에 한해서는 볼 여지도 있다고 주장을 하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자, 3번은 맞았다 볼 수 있고, 자, 4번은 민간경비 활동 영역은 경비법 이외에도 총원경찰법,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관련돼 있다. 다 맞네요. 자, 틀린 것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로버트 필이 나오죠. 자, 로버트 필경이 나오면 가장 대표 영국의 수도경찰이죠. 1829년이네요. 그래서 영국의 수도경찰을 창설했다. 맞고요. 자, 2번 교구경찰이 나오고 또 일반적 주야간, 수상경찰, 보호가경찰 나오죠. 등으로 경찰 조직을 세분화했다. 자,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니까 자, 1번은 맞았고요. 맞았고, 자, 2번이 틀렸네요. 자, 2번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교구경찰 나오거나 내지는 보호가경찰 나오게 되면 헨리 필딩의 기본적인 업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헨리 필딩의 업적사항이라고 보면은 첫 번째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민간경비를 제한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 보호가 주자, 다시 말하면 최초의 형사기동대죠. 보호가 주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18세기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일반적 경찰 조직을 세분화시켰다. 이렇게 보고 또 세 번째 우리 헨리 필딩 업적은 교구경찰의 시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은 로버트 필이 아니고 헨리 필딩의 업적입니다. 자, 또 일반 형법 개정안인 우리 필리안 리폼이죠. 그래서 그 리폼은 현대적 경찰 조직 설립의 시초가 되었다. 이것도 맞고 로버트 필의 업적입니다. 또 일반적 경찰은 훈련되고 윤리적이며 정비에 봉급받는 요원이라고 주장했다. 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이 헨리 필딩이지 로버트 필의 업적은 아니다.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도망 노예 송환법이죠. 자, 도망 노예 송환법을 제정한 지역을 물어봤죠. 이것은 남부지역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남부지역에서 일종의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경비 관련된 인물 내용이죠.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로버트 필 경은 영국의 수도경찰이죠. 그래서 수도경찰을 만나서 수도경찰 창설한 인물입니다. 자, 헨리 필딩 나오죠. 헨리 필딩은 일반적으로 우리 민간경비 제도를 제안했고, 자, 보호가 주가 나오죠. 보호가 주자입니다. 주자. 자, 그리고 또 일반 헨리 필딩 나오면 교구경찰. 자, 그리고 경찰 조직을 우리 조직을 세분화시켰다 하죠. 민간경비를 세분화시킨 조직 세분화. 이게 전부 다 헨리 필딩의 업적입니다. 자, 헨리 국왕은 우리 12세기죠.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공경비 측면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레지슬레이티브법이라 해가지고 우리 범죄를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맞고요. 자, 예전 홈즈가 우리 보통 탐정이잖아요. 여기는 사설 탐정이죠. 자, 우리 철도 수송 경비회사를 설립했다. 자, 시카고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철도 수송 경비회사 설립이다 하면 핑커턴이죠. 그래서 핑커턴의 기본적인 업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홈즈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철도 수송 경비회사 설립은 핑커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은 4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3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민간 경비업의 개념 문제죠. 틀린 것. 1번. 자, 우리나라 경비업법상 경비업은 5가지가 있죠. 자, 시, 호, 신, 기, 특. 자,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 보호경비, 기계, 특수하죠. 자, 우리 민간정보 조사 업무는 없네요. 자, 1번이 틀렸네요. 2번은 자, 민간경비 용어는 경찰 조직에서 경비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그 말은 경찰 조직에서 경비경찰은 주로 이제 부대 또는 조직적 활동한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 부대 단위로 활동한다. 또는 조직적 활동을 한다. 이게 이제 경찰에서 경비경찰의 특징입니다. 민간경비에서 경비는 주로 이제 1대1 대응이죠. 그래서 1대1 대응. 자, 그런 점에서 경찰 조직 경비하고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맞고요. 또 민간경비업은 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것도 맞고. 또 민간경비 종사자는 4인 신분이죠.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고객에게 계약상 내죠.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맞네요. 1번이 잘못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자, 경비업자 손해배상 문제죠. 자, 일반적으로 경비업법에 나오는 경비업자 손해배상 문제는 일반적으로 손배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자, 그 손해배상 책임에 관련돼서는 자, 기본적으로 다 업무 수행 중이죠. 업무 수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자, 업무 수행 중 고의 과실로 자, 2가지죠. 자,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자, 또 한 가지는 자, 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다.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 틀린 것을 물어봤죠. 1번. 자, 일반적으로 경비업자는 업무 수행 중 고의죠. 자, 손해가 발생을 방지 못했다. 손해 발생을 방지하지 못했다면 배상해야 된다. 맞고요. 또 역시 과실로 경비대 발생 손해를 방지하지 못했다. 이것이 고의 또는 과실이기 때문에 맞고요. 또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맞고요. 또 과실도 마찬가지 고의 또는 과실로 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겠죠. 필요가 없다. 자, 4번이 틀렸네요.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보는 문제이네요. 그래서 31번은 4번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3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우리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을 물어봤죠. 자, 일반적으로 경찰은 거시적 측면에서 체제 수호, 체제 유지를 해라. 면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개인 차원의 집단 조직의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 조직이 담당한다. 자, 이건 여러분 앞에서 한번 중복되기도 했지만 이제 수익자 부담 이론의 특징입니다. 수익자 부담 이론은 경찰은 체제 유지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우리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수익자,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조직은 이익을 보는 수익자가 스스로 담당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수익자 부담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경제 한원 이론은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겠죠.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되면 범죄가 증가한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 경기가 발전하자 그런 이론이고, 공동화 이론은 일반적으로 경찰의 사각지대로 불러지는 갭이 발생하죠. 경찰에 일종의 치안의 공백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민간 경비가 보완을 해간다. 그래서 상호 협력적 역할 분담의 관계로 보는 게 공동화 이론. 이익 집단 이론은 우리 경찰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공적인 조직이지만 일반 민간 경비는 기업처럼 스스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익 집단 이론입니다. 자, 물어보는 문제는 수익자 부담 이론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죠. 자, 공동생산 이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공동생산 이론이죠. 자, 여기에 관한 특징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이죠. 자, 우리 시민은 일종의 우리 경비 내지는 어떤 질서 위지를 취한 그런 경비적 기능에서 수혜를 보는 생산 객체 지위에 불과했던 것이 전통적 논의인데, 공동생산은 시민도 그런 기능을 같이 해가는 생산 주체적 기능을 인정해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도 이웃감시
또 자율순찰대 같이 주민들이 공동으로, 공동으로, 공동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고, 또 자율방범활동의 방범, 방범활동입니다. 방범활동에 참여하였다. 참여했다는 것은 바로 적극적 성향을 내포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 시민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우리 집단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동생산에 가자라는 것이 공동생산 이론입니다. 그래서 집단적, 적극적 공동생산이다.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민간 경비산업의 이론적 배경이죠. 옳지 아니한 것하고 나옵니다. 이익집단 이론은 말 그대로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이야기죠. 그냥 놔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된 그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그렇게 나오면 이익집단 이론입니다. 이번 경제환원 이론은 경제활성화로 고용, 반대로 써놨네요. 경제가 침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실업이 증가하면 범죄가 증가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경비가 성장한다고 보는 것이 경제환원 이론입니다. 2번이 잘못됐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3번 지문은 공동화 이론은 말 그대로 공경비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각지대죠. 민간경비가 그것을 메꿔준다. 갭을 메꿔주는 형태가 공동화 이론이죠. 맞고요. 수익자 부담 이론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비용 부담에 의해서 우리 개인이나 조직의 보호는 스스로 우리 개인이나 내지는 조직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 공경비는 체제수와 같은 거시적 측면을 담당해라. 이게 수익자 부담 이론의 기본 특징이지요. 자, 그래서 맞았네요.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총회찰의 신분에 관한 문제죠. 옳지 아니한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틀린 것 1번. 자, 총회찰의 직무상 불법의 배상 책임이죠. 민법 규정을 따른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물론 우리 국가기관이나 내지는 지자체 근무하는 총경찰이죠. 자, 여기에 근무하는 총경찰은 국가배상법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를 제외하고 총경찰의 직무상 불법의 손배 책임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게 원칙으로 받으시면 돼요. 자, 1번은 맞았네요. 자, 2번입니다. 자, 우리 공무원을 보는 경우죠. 자, 일반적으로 총경찰에 대해서 공무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3가지 특징이 있죠. 자, 우리 공무원을 보는 기본 특징에 관한 것은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임명이라든가 또는 우리 복무 기준이죠. 자, 이게 보통 우리 국가공무원 등의 기준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벌칙 규정이죠. 자, 벌칙을 적용할 때 다시 말하면 총경찰은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 시에는 6개월 이하죠. 6개월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런 점에서는 총경찰도 공무원 신분을 인정될 수도 있다. 자, 또 세 번째는 쟁의행위죠. 파업 등을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걸 금지시킨다는 이야기죠. 이걸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한다고 나와 있죠. 자, 이런 기능은 공무원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형법 등의 벌칙을 정할 때 나오죠. 그때 공무원으로 본다. 그것도 맞네요. 또 3번은 총경찰은 경비구역 내입니다. 또 경비근무시입니다. 이때는 경직법이 적용되죠.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자, 그래서 맞고요. 자, 4번은 총경찰은 명백하게 신분상에서 공무원이다. 자, 이건 여러분 잘못된 지문입니다. 자, 총경찰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 민간인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민간인 신분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 우리 배상도 국가배상법이 아니고 민법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적용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을 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36번 문제로 갑니다. 자, 총경찰이 직무 수행할 때 직권
남용이죠. 자, 이럴 때 벌칙 규정이죠. 자, 총경찰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미국 민간경비 역사적 발전에 옳지 않은 건 나와 있죠. 자, 1번입니다. 자, 1860년 핑코트는 국가 탐정회사를 설립했다. 자, 이 질문 여러분 약간 또 연도까지 우리가 암기해야 될 문제로 보는 것인데요. 1번 여러분 틀린 게 1861년이 아니고 저 1851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틀렸네요. 일반적 핑코트는 국가 탐정회사 설립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51년이다. 1번 틀렸고요. 2번은 서부개척 시대에 당연히 기금속 운송을 위해 철도가 개발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민간경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3번은 식민시대 법집행의 기본적 제도는 영국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안관이 있고 또 부보안관 성격일 때는 치안관, 그죠? 공경비 업무를 담당할 것이고 경비원,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비원 제도가 두고 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았고요. 자, 4번 지문입니다. 2001년 9.11 테러죠. 그래서 민간사업이 급성장했다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입니다. 자, 범죄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우리 금융기관 등 현금 다액 취급업소죠. 또는 상가, 여성 운영업소 등 방범시설이나 안전시설이죠. 설치 상황 또는 자의 방범 역량 등을 점검해서 미비점을 보완 지도하는 것을 우리 방범 진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념 설명이네요. 그래서 39번은 방범 진단. 자, 그 개념 자체가 일종의 이제 시설 등에 관해서 일종의 점검하고 보완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방범 진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4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한국의 민간경비하고 총경찰 특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죠. 1번입니다. 협의의 개념으로 봐버린 민간경비는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범죄 예방활동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광의 개념으로 봐버리면 광의 개념은 협의 개념에다가 우리 여러분들 방범이라든가 또는 방제, 재해를 예방하는 것 또는 방화, 화재 등등의 기능이 추가되는 게 광의 개념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2번은 실질적 개념. 자, 2번 여러분 잘못됐네요. 자, 우리 경비업법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형식적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개념이 아니죠. 자, 실질적 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경비 업무, 즉 민간경비도 고객의 생명, 신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모든 활동들을 우리 경비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요. 형식적 의미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서 규정된 업무, 실정법의 규정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 형식적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총경찰은 무기 사용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또 우리 일반 경비원은 무기 사용을 못하지만 특수경비원은 곤충 손장 같은 무기 사용은 가능하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학교 등 유경시설에도 총경찰 배치할 수 있다. 자, 맞네요. 자, 40번에는 2번을 답하시면 되겠다. 자, 4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현행 법령상 국가경찰 임무,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이네요. 자,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 나와 있는 우리 경찰관 직무사항입니다. 자, 국민의 생명인체 재산보호 가능하죠. 또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가능합니다. 또 경비, 요인공 및 대간첩, 대테러작전 수행 들어가죠. 또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또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 작성, 배포 들어갑니다. 또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들어갑니다. 애국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와 국제협력 들어갑니다. 또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작용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모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하시면 됩니다.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자, 42번은 우리 경비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거 물어봤죠? 자, 우리 경비업법상 경비 업무는 5가지 있다겠죠? 5가지. 자, 시,
호, 신, 기, 특입니다. 자, 그래서 시설경비, 호송경비, 그리고 신변보, 기계경비, 특수경비입니다. 자, 인력경비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42번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입니다. 자, 민간경비하고 민간교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죠. 자, 틀린 것 하고 물어봅니다. 1번. 자, 우리 민간 경비원 활동이 일반 통치권에 의한 작용이므로 사인. 자, 여러분 잘못된 지문입니다. 자, 일단 민간 경비원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 통치권, 국가 권력에 의한 작용은 아니죠. 그래서 일반 우리 민간 경비원은 특정 고객과 우리 도급 계약이죠. 자, 계약에 의한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경비는 영리 목적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작용이고, 그래서 우리 사인의 지위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게 기본적 법적 지위예요. 자, 1번은 잘못됐습니다. 2번은 자, 우리 범인 체포 등 했단 이야기죠. 그래서 민간 경비는 체포라든가 수사 등 활동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했다면은 형법상의 체포 감금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또 3번 경비업법은 민간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이죠. 고의 또는 과실이네요. 손해를 방지하지 못했다. 이럴 때 손배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경비업체는 법인만이 가능하죠.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자, 틀린 것은 1번을 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4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한 설명이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억이죠. 자, 건국 초기부터 영국시의 강력한 틀렸죠. 일반적으로 미국은 건국 초기에는 일정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국 초기에는 여러 가지 치안 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 자체가 없다. 그러면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은 서부 개척시대 철도 운송이죠. 민간경비, 이 니은은 맞았고요. 자, 디귿이죠. 핑크톤이죠. 일반적으로 경찰의 자료 요청에 응해가지고 경찰하고 협조체계, 다시 말해서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는 데 공헌했다. 자, 그것도 디귿은 맞았고. 리을은 2001년 9.11 테러죠. 민간경비 발전, 그래서 맞고요. 자, 미음은 산업보안 자격증인 CPP죠. 자, 이것을 연방정부 차원에 시행되고 있다. 자, 우리 산업보안 자격증, 저 CPP는 연방정부 차원이 아니죠. 일명 미국의 경비산업협회가 있습니다. 산업협회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럼 옳은 걸 고르겠으니까요. 니은, 디귿, 리을.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로 갑니다. 자, 한국의 민간경비 시장이 넓어지고 자, 비약적 발전 내지는 성장했던 시기를 물어보죠.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 민간경비 시장은 일반적으로 1980년대 가장 급성장했다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사건도 많죠. 아시안게임, 또 서울올림픽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경비가 급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4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 제도에 관한 문제죠. 자, 옳지 않은 것하고 나옵니다. 자, 1번. 자, 미국에서는 자, 우리 주정부 관할이죠. 주 정부별로 CPP, 아까 우리가 봤죠. 산업보안 자격증이거든요. 자,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 1번은 맞았고. 1번도 교통 유도 경비에 관한 검정 제도가 있네요. 그래서 1번은 검정 제도가 있다. 맞고. 1번의 민간 경비원은 법 집행 권한이 있다. 자, 법 집행 권한은 없어요. 1번의 민간 경비도 예방적 측면만 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권한이 없다겠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직접적 권한은 없어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미국은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 경비원. 그건 가능하죠? 미국은 있고 우리나라는 없다. 47번은 3번 답하시면 됩니다. 자, 48번은 우리나라 민간 경비원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나와 있죠. 자,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번이 답이고요. 자, 긴급체포, 압색, 감청, 이것은
민간 경비가 할 수 없는 업무예요. 자, 1번 답하시면 됩니다. 자, 49번 문제입니다. 자, 미국에서 근계수송 경비강이 나오죠. 민간 경비가 획기적으로 발달했다. 자, 우리 근계수송, 자, 금강을 개척하는 시기가 일명 서부 개척 시대죠. 자, 그래서 그 시대를 물어보니까요. 자,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계 수송을 위해서 철도 수송이 발전하고 또 철도 경비에 관한 그 민간 경비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3번을 답하시면 됩니다. 자, 5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와 있죠. 자, 공경비 대상은 국민이죠. 민간 경비는 특정 고객이죠. 자, 그래서 맞았고. 자, 공경비의 목적은 법 집행 작용입니다. 민간 경비는 우리 의뢰자 보호나 손실 감소 나와 있죠. 맞고요. 또 3번. 자, 공경비 주체는 정부이지요. 자, 민간 경비는 영리 기업이다. 맞고요. 자, 공경비 임무는 범죄 예방과 대응이고 민간 경비는 범죄 예방. 자, 범죄 예방 가운데 피해 회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 경비든 공경비든 자, 우리 범죄 예방은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해 회복 이런 것은 민간 경비가 담당할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해 회복이나 범죄 수사 체포 이런 것은 민간 경비 영역은 아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자, 범죄자 처벌은 국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헨리 국왕이죠. 12세기 일명 우리 해지시법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강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